며칠 전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진 한 60대 가장. 아내와 딸이 초조한 심정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 정신 차려? 아빠 나야 나. 나라고 있어요? 겨우 의식이 돌아오나 싶더니 어머, 여보, 여보. 아빠 정신 차려봐. 아빠 왜 그래? 아빠 여기요. 빨리요. 여기 있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피해니까 컴프레셔 시도할게. 네. 평소 지병조차 없이 건강했던 상준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왜요? 유상준 씨 14시 20분 사망하셨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차려봐. 나만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지영 씨.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엄마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그래 왜? 빨리 와봐. 빨리. 보상은. 대체 무슨 일이기에 사망한 아버지까지 내버려 두고 가는 걸까요? 지영 씨가 극도로 불안정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아빠 장례 치르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사. 그럼 아빠를 저대로 그냥 두잔 말이야? 엄마. 지영 씨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 좋은 곳에 모시면 돼. 그래, 그러면 돼. 한편 그 시각 조심스럽게 어딘가를 찾아온 두 남자. 뜻밖에도 시체 안치실입니다. 한 남자가 누군가의 시신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남자가 찾고 있던 시신은 놀랍게도 지영 씨의 아버지입니다. 남자와 지영 씨의 아버지는 어떤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이기에 가족에게 말도 없이 시신을 옮기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 유상준 씨 시신 찾으러 왔거든요. 잠시만요. 모녀는 어젯밤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 시신 어제 장례 치른다고 모셔가셨는데요. 네? 아,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누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머, 지영아 이 사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이에요? 예. 진짜. 당신 어디야? 도대체 우리 아빠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상준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모녀. 모녀가 찾은 곳은 뜻밖에도 장례식장입니다. 남자가 모녀 대신 상준 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와 상준 씨는 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아니 자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미쳤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데려가? 우리가 아무리 별거 중이라도 사위 노릇은 해야지. 놀랍게도 남자는 지영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어젯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장인어른의 시신을 수습했던 남진 씨. 그런데 왜 아내에게 비밀로 했던 걸까요?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좀 괜찮아? 싫어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넌 여전하구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누가 이딴 거 해달라 그랬어? 갑자기 극도로 흥분하는 지영 씨.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 똑똑히 기억해. 내가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 장례식 날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한 아내. 이 부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장례식 사건으로 예견된 부부의 전쟁이 법정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쌓인 불만이 폭발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 모르게 사위가 장인어른의 시체를 빼돌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위의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유가족들, 특히 딸의 분노는 극에 치닫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판 도중에 이 딸의 충격적인 이중성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사위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서 세상에 공개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2년 전 원고 유지영 씨는 피고 박남진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원고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3개월 전에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가족을 협박해서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의 뜻에 따르지 않자 피고는 원고 아버지의 시신까지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은 어떤 반론을 제기할까? 지금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의 정서적인 불안 증세 때문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별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독단적으로 원고의 아버지의 시신을 처분했던 데에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고에게 결혼 파트너의 책임을 묻는 것은 원고의 억지일 뿐입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요, 완전 악질입니다. 결혼 전 한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지영 씨. 저 사람과 저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밀폐된 공간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남진 씨. 지영 씨는 남진 씨에게 극도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변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경찰서에 당신 신고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붙어서. 지영 씨의 실수를 덮으려다가 그만 변태로 몰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악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지영 씨를 놀라게 했다는 남진 씨. 여긴 어떡해. 여기 사세요? 지영아, 인사해라. 박남진 사장님이셔. 이번에 아버지 회사에 투자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다. 네? 네. 다녀왔니? 얼른 와서 앉아.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됐던 두 사람. 아는 사이야? 그날 이후 지영 씨가 남진 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저 사람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두 사람은 곧 결혼하게 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영 씨,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소리야? 어쩐 일이냐니. 지영 씨, 남편한테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잠시 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있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우리 회사에 나한테 말도 없이 휴직계를 내면 어떻게 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일단 좀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자. 진짜. 당신 일만 하느라 바쁘기만 했잖아. 당신 이제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 아니 그렇다고 내가 당장 일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 생활비며 적금이며. 거기다가 애까지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은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외출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란 지영 씨. 지영 씨의 옷이 전부 비슷한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 예쁜데. 근데 내 옷들은 다 어쨌어? 좀 낡은 것 같아서 버렸어. 전부? 응. 아니 새로 산 옷들도 있는데.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한번 입어봐.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 지금? 자. 처음엔 남편의 취향에 맞춰준 지영 씨. 이야. 야, 이쁘다. 자. 근데 자기 머리도 좀 자르자. 이만큼 자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안 돼 머리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길러온 머리인데. 아니, 오랫동안 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쁜 게 더 중요하지. 당신은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해? 그런데 자르라면 잘라. 무슨 말이 많아?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당황한 지영 씨.
늘 다정했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깐 내가 미안했어. 너무 내 맘대로였지. 저리 가. 오늘은 당신 보기 싫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 마시고 화 풀어. 응?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착한 남편으로 돌아온 남진 씨.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도 곧 마음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 씨가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놀랍게도 아내가 잠든 사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남편.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껌을 씹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게 그만 자기 머리에 붙어버렸어. 껌이 붙어?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 머리 자르게 하려고?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자기 미용실부터 하자.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이제와 생각해보면 남편이 일부러 저에게 술을 먹여서 재웠던 것 같아요. 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요. 저 사람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상자 안에는 이상한 것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 씨가 대체 뭘 받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일로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다는 지영 씨. 자기 왜 이래? 이거 봐! 소름 끼치니까. 웬 여자와 다정히 누워있는 남편의 사진.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진을 발견한 후 아내가 놀랐던 이유는 사진 속 여자의 스타일과 자신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자의 정체가 남편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첫사랑과 저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아내를 이용했다는 남편.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자기야. 그 직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 사람한테 저는 첫사랑 대타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저랑 결혼한 이유도 제가 첫사랑을 닮아서였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보, 몇 번을 설명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처음부터 당신이란 사람과 결혼한 게 잘못이었어.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의도마저 의심하고 있는 아내.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환상을 채우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원고를 기만했고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상해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런 피고의 비정상적인 집착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던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은 상황을 지나치게 비약하고 있습니다. 피고, 원고가 피고의 서재에서 봤던 사진 속 여자는 누굽니까?
부부의 갈등을 부른 의문의 여자, 대체 누구였을까? 사실 제 첫사랑의 여자가 맞습니다. 뜻밖에도 남편은 순순히 첫사랑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전 일입니다. 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제가 무슨 집착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건 저도 억울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고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원고에게 특정한 의상이며 스타일을 강요한다면 그게 바로 집착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사랑에 집착이라고 느낀 건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아니야. 대체 누가 하고 이런 거야? 그 여자가 대놓고 무시하잖아. 그럼 내가 참아야 돼?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화를 냈다는 아내. 문 열어봐! 지영아! 다음 날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다는 남편. 네, 제가 박남진입니다. 예?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사람은 바로 아내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지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박 대리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뇨? 하루 전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지영 씨. 야, 너 내가 우스워 보이니? 툭하면 시비를 걸어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아내. 요즘 들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요즘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지영이 당분간 휴식 처리 좀 해주세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지나친 것 같아서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제가 휴직 처리를 했던 겁니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제 딴에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새로운 옷을 선물했어요. 아내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남편은 최선을 다해 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신경질적으로 바뀌어갔던 아내. 하루 걸러 하루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음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망상증이나 폭력적인 증세가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마음 졸이며 아내를 지켜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아내를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머리도 지영이가 술 취해서 자기가 자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그냥 제가 실수했던 거라고 넘어갔던 겁니다. 자기야 왜 이래? 이러지 마. 저도 결혼 전엔 몰랐어요. 아내에게 저런 병이 있었는지요. 망상증도 좀 있는 것 같았고 우울증도 심했습니다. 아내 상태가 그렇게 심각했다면 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겁니까?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꺼내면 거의 발작을 일으켜서 강제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판사님,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순진한 저 착한 척하는 저 얼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저 사람의 집착에 견디다 못해 별거를 하자고 했는데 순순히 따라주더군요. 그땐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별거 후 홀가분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지영아, 큰일 났나 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발 좀. 무슨 일인지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제발 부탁하네. 투자금을 한 번에 다 빼가면 어떡하나. 조금만 말미를 주게. 투자금을 한 번에 다 빼가면 어떡하나. 투자금을 미끼로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던 남편. 지영 씨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영아! 잠시 후 남편을 찾아간 지영 씨.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남진 씨, 우리 아빠 좀 살려주라. 무슨 말이야? 살려달라니.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아빠 회사 부도나기 직전인 거. 나랑 헤어지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남진 씨, 제발. 그럼 당신 집으로 들어와. 부도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잘 생각해. 어차피 당신 나랑 못 헤어져. 뭐? 내가 잠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있었네. 이번 일로 당신한테 발목 잡히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조만간 서류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일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던 지영 씨. 와, 돌아버리네. 돈 빌려갈 때 좋았지? 제가 저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생각이 안 나? 다른 투자자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남편.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엄마가 병원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사람이 저희 아버지 시신까지 훔쳐가서 마음대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지영 씨. 그런데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데려가? 그러게 진작 연락 받으랬지.
당신이 날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남편은 아버지의 죽음마저 아내를 올가맬 수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계속 피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저희 아버지 시신까지 훔쳐갔어요. 저는요, 저런 사람을 더 이상 남편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원고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고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고, 원고 아버지에게 투자했던 돈을 한 번에 회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런 말씀드리긴 정말 죄송하지만 장인어른은 사업 수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져서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했던 것은 그렇다 쳐도 유상준 씨의 장례식은 왜 원고에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렀던 겁니까? 그건 사실 제 나름대로는 장인어른을 위한다고 했던 겁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여기 유상준 씨 가족들이 어딨죠? 유상준 씨요? 예. 아, 그분 가족분들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네?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이 장인어른 시신을 두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 사위되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테니 장인어른을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차마 장인 어른을 내버려 둘 수 없어 시신을 수습했다는 남진 씨. 비록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지만 사위된 도리는 다 하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 문제를 상의하려고 아내와 장모님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서 장인어른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장례식장으로 온 아내. 그런데 망상증이 도진 듯 아내가 갑자기 난동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라도 잘 치러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피고 측은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착증을 감추기 위해 원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의 친구인 김준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남편의 집착이다. 아내의 망상증이다. 결혼 파탄 원인을 놓고 벌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과연 이번 증언이 논쟁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증인은 피고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남진이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증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지영 씨는 아주 특이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고 신혼집에 가게 됐다는 준경 씨. 근데 너 꿈의 이상형 지영 씨는? 그게 잠들었어. 뭐? 아니 벌써?
준경아. 자고 있던 지영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신 잠이 덜 깼구나. 들어가자. 지영 씨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날 지영 씨의 문제를 목격하게 됐다는 준경 씨. 지영 씨 목류병이니? 그것도 있고 요즘은 망상증도 있는 것 같아. 나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 남진이가 지영 씨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병원 치료는 극구 거부한다고 해서 지영 씨에겐 비밀로 하고 일단 제가 상태를 좀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여기로 오셨어요? 오프예요. 지영 씨도 요즘 별일 없으시고요. 왜요? 별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지나치게 신경질적이었다는 지영 씨.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지금 나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정신과 의사까지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자기가 좀 힘들어 보여서 내가 준경이한테 부탁했어. 뭐가? 내가 뭐가 힘들어 보이는데? 지영 씨,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요즘처럼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는 그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누가 우울하고 힘든데? 뭐야 지금? 지금 둘이 나 정신과 병원에 쳐넣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디 니들 마음대로 그만 좀 해. 그때 지영 씨에게 치료를 권했다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 뒤로는 지영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땐 정확히 진단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영 씨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증세 때문에 목류병에 망상증도 동반한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였다는 지영 씨. 하지만 어머니는 준경 씨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증언을 들으셨다시피 원고는 안타깝게도 극심한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때문에 피고가 하지도 않은 행동도 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증인은 정확한 검진 없이 추측만 가지고 원고를 비정상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피고입니다. 최강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드러나면서 급격히 불리해진 원고 측. 과연 원고 측에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까요? 새로운 증인이 기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증인은 원고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3년 전에 지영 씨랑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된 겁니까? 지영 씨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앞까지 지영 씨를 바래다 준 강호 씨. 그런데 일부러 시비를 걸듯 한 남자가 강호 씨에게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강호 씨가 먼저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강호 씨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수차례나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상황. 바로 남진 씨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최가고 네 돈 받고 지영 씨한테 떨어져. 만약 내가 온 사실을 지영 씨에게 얘기하거나 지영 씨를 또 만나면 그땐 네 누나 최수진이가 다칠 줄 알아. 어떻게 알았는지 제 누나 이름까지 대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 사람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건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영 씨한테는 미안했지만 곧바로 지영 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도 몰랐던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자 법정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뭐? 당신 그때부터 날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도 일부러 접근했던 거야? 당신 스토커였어?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랬던 건 당신을 위해서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방금 증언을 들으셨다시피 피고가 오랫동안 멀리서 원고를 지켜봐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피고가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피고가 사랑하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서 피고의 진심까지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지금 피고 측의 논리대로라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스토킹도 문제될 게 없겠군요. 상대방이 괴롭다고 해도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을 이용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제 마음을 다치게 했다고요. 우리가 별거 중일 당시에도 아내는 툭하면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가 저와 합칠 생각이 있다고 믿고 기다렸는데 아내는 단지 제가 장인어른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빼가지 못하게 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빼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고요. 이 뻔뻔한 인간이 또 거짓말을 해. 대체 내가 당신을 언제 집으로 불러들였어? 내가 미쳤어? 나는 당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이야. 원고, 지금 거짓말은 원고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가 피고를 집으로 불러들인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원고 측.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버젓이 남편과 동침을 했던 아내. 딸의 이중적인 생활을 몰랐던 어머니는 물론 법정 내 모든 사람이 지영 씨의 속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났다고. 판사님, 저거 조작된 거예요. 전 저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인 적이 없다고요. 이 사진은 전문가의 판독 결과 진본으로 판명났습니다. 지금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원고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팽팽했던 공방이 무너지는 순간 남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었던 걸까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아내의 정신병적 증세. 망상증 때문에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했던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아내의 상태. 재판장님, 원고의 정확한 정신 감정을 위해 휴정을 신청합니다. 차회 기일은 추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하기로 하죠. 다음 기일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내의 정신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검진 결과에 따라 추후 재판 여부가 결정될 상황.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경과 검사는 물론 내과 검사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원고 측 사무장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한번 가게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아내의 망상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던 1차 변론.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차 변론이 끝난 직후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현재 정신 상태를 감정받았고 그 결과가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원고는 피고 측에서 주장했던 망상증과 신경쇠약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병 확진을 받은 아내.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고 측은 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걸까요? 그런데 원고의 발병 원인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원고의 신경증은 수면제와 각성제의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약물 부작용이었다는 발병 원인이 재판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원고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신경증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고 따라서 약도 복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어떻게 먹지도 않은 약의 부작용 때문에 신경증을 앓게 된 걸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경로로 정신병을 앓았던 또 한 명의 사람. 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재판장님, 원고 측 마지막 증인으로 박종현 씨를 신청합니다. 증인의 이름을 듣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남편. 잠시 후 법복 차림을 한 증인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법정 내 사람들 대부분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증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남편만은 예외였습니다. 남편은 왜 증인을 보고 긴장했던 걸까요?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사이인 걸까요? 아내가 몰라본 증인의 정체, 바로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렵게 증언을 결심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천한 중생은 그저 부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증인은 자신도 모르게 먹었던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신경증을 앓았던 적이 있죠.
예. 그 약은 누가 먹인 겁니까? 혹시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저 사람입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병을 앓았다는 놀라운 증언. 지영 씨보다 어머니가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입니다. 남편은 대체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를 처음 만난 건 언제였나요? 15년 전이었습니다. 저 사람과 알았던 기간은 한 달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 남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오다 가다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쓰던 생필품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귀중품은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종현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굉장히 언짢고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밤새 누군가 제 머리며 옷을 다 만져놓고 갔던 거예요. 더 무서웠던 건 그 일을 제가 전혀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잠든 사이에 옷차림이 달라져 있었던 상황. 하도 이상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문단속도 꼼꼼히 했던 터라 더욱 수상했던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종현 씨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다음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통을 느끼며 잠에서 깬 종현 씨. 불안한 마음에 카메라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영상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종현 씨. 대체 무슨 장면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 길로 어디론가 향했던 종현 씨. 그런데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남진 씨에게 다가갑니다. 당신 신고할 거야. 이런 짓 하고서도 무사할 줄 알았어요? 종현 씨가 깊이 잠들었을 무렵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종현 씨가 잠들기 전에 이미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남진 씨. 충격적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종현 씨가 깨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온 마취제를 사용해 기절까지 시킨 남진 씨. 그래서 종현 씨는 잠든 사이에 생긴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현 씨가 신경질적으로 변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진 씨가 종현 씨의 물에 불법 각성제를 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환상을 채우기 위해 종현 씨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남진 씨. 병적인 소유욕과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비밀을 들키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남진 씨. 종현 씨, 종현 씨.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잠시 후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온 남진 씨. 그런데 서류 속 내용물을 본 종현 씨가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뭘 받던 것일까요? 이게 다 뭐예요? 도를 넘은 집착 때문에 몰래 종현 씨 모습을 촬영해둔 남진 씨. 그것도 모자라 종현 씨 어머니에 대한 뒷조사까지 했던 겁니다. 종현 씨, 오랫동안 종현 씨를 지켜봐왔습니다. 전 종현 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종현 씨. 남진 씨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종현 씨. 종현 씨, 그렇게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난 어떻게든 종현 씨 찾을 테니까요. 그땐 설마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제가 어딜 가든 쫓아왔습니다.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게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속세를 뒤로하고 절에 들어가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며 지냈습니다. 경악스러운 남편의 과거가 드러나자 재판의 승기는 급격히 원고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방금 증언을 들으셨다시피 피고는 과거에도 증인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했던 대상이 사라지자 이번엔 원고에게 똑같이 했던 겁니다. 피고가 한때 집착증이 심했다고 해서 원고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수면제와 각성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신경쇠약, 몽유병 등으로 원고가 최근까지 겪었던 증세와 똑같습니다. 피고, 이래도 원고에게 그 약을 먹인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까?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왜 잘못이라는 겁니까? 피고의 그런 위험한 집착과 행동 때문에 아내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변호사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종현 씨가 떠나고 처음으로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더 예쁘게 해주고 싶었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어. 아내가 미치게 보고 싶었지만 너무 갑자기 나타나면 아내가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몰래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사랑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당신은 정말 미쳤어.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야, 자기만 돌아오면 우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왜 내 맘을 몰라주는 거야? 일방적이고도 위험한 사랑에 빠진 남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떠나간 아내를 원망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랑을 빙자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에게 몰래 약까지 복용시켜서 신경증까지 앓게 하는 등 불법적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당연한 것이며 위자료 1억 원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사랑했던 마음이 지나쳐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입니다. 다만 피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 증세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 뒤에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셔서 부디 이혼 청구는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미쳤어. 왜 내 맘을 몰라주는 거야?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년 전 짧은 연애 끝에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원고를 향한 피고의 지나친 집착으로 두 사람의 혼인 생활에 위기를 불러왔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고는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원고에게 불법적으로 구매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복용시켜서 원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 통념에 바르는 행동을 일삼았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개선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대로 두 사람은 이혼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 결과를 듣고 마음속 깊이 안도하는 아내. 단지 승소했다는 사실보다 남편에게서 해방됐다는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난 당신 절대 포기 못해. 패소를 한 후에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은 남진 씨. 사랑이란 이름의 지독한 덫에 빠진 아내는 과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